조지아의 어머니 상은 한 손에 칼을 움켜쥐고 있다. 끊임없는 침략에 항상 깨어 있어야 했던 나라다. 지구를 종단하는 듯한 다채로운 자연이 여행자를 기다리는 땅이다. 코카서스의 사내들은 오늘도 이 땅을 기어이 지켜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조지아로 간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14시간,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오늘 여행은 마르네울리에서 시작한다. 트빌리시와는 25km 정도 거리의 작은 마을이다. 새벽 4시, 동네 가축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목 좋은 길가는 자리가 찼다. 저마다 형편에 맞춰 가축들을 싣고 왔다. 도로 옆 언덕, 멀리서 손전등을 비추니 수백 개의 눈동자가 노려본다. 자리를 옮겨 동이 트길 기다렸다. 안쪽엔 소시장이 서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무리는 아까 그 눈빛의 주인공, 양떼다. 이곳에선 다양한 가축만큼이나 조지아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들을 만날 수 있다. 해가 뜨자 시장 곳곳에서 가축들의 도주가 시작된다. 저쪽 넘어갔나 봐. 이 어린 목동도 뭔가 잃어버린 모양이다. 소시장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용케 도망간 돼지를 찾아 나온다. 인구의 8알은 조지아인이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인도 각각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돼지 대신 소나 양을 키운다. Gürcü dilinde. Yok. Rus dilinde. Rus dili hamısı. Gürcü dili bilmediğine göre narazılığı yoktu. Yok. Bilen var. Bilen var. 앙칼진 목소리의 소년도. 보는 나를 안타깝게 만든 이 아저씨도 모두 그들만의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Bu reklamdı. Bunu spitan elliyirik ki görək torpaqlarda bu işləyər ya yox. Çotanda, Daçkada. 이 광고 덕에 긴 말 없이도 양을 사서 싣고 뒷자리에 소를 태우고는 시장을 떠난다. 나는 바다로 향했다. 터키로 가는 화물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은 조지아의 서남쪽 끝 샤리피다. 길의 한켠엔 작은 기념비가 서 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성 안드레아는 샤리피를 거쳐 이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용맹하다는 의미의 조지아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겐 조지아라는 이름보다 그루지아라는 러시아식 이름이 아직은 더 익숙하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조지아 내에서도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지역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분쟁의 긴장감이 남아있다고 한다. 네 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곳은 침략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터키와 조지아의 국경. 한국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여름이다. 과일 좌판 한켠에 팔고 있는 새파란 귤이 눈에 들어온다. 보기만 해도 시큼하다. Sam jawi არის? არა, შეგიძლია დროგაში. გემრიელი არის? სიკაში. მესაში რა გავსუჯოთ? როგორ შეიძლება? აჯმა გამოგყავდოთ თელი. მოგოვადენდე. კარგი მანდარინი. 이 과일들은 대부분 바로 옆 바투미의 농장에서 가져온다고 한다. 바투미는 구소련 시절부터 흑해 최고의 바다 휴양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완연한 아열대 기후를 띠는 이곳은 조지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이번 여행을 함께할 다토, 데이비드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조지아의 간판은 마지막 날까지 눈에 익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외국어인 영어도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배낭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아마 말이 필요 없는 다채로운 자연환경 때문일 것이다. 한적한 몽돌 해변, 사철 따뜻한 바닷물, 조지아의 흑해다. 누군가에겐 군사적 요충지고 이곳 사람들에겐 그저 매일 산책을 나가는 평화로운 앞바다다. 여름보다 햇살은 따갑지 않고 적당히 선선한 지금이 오히려 바투미의 흑해를 즐기기엔 좋은 시기인 것 같았다. 낚싯대를 힘차게 당기는 노인의 모습이 멋지다. 동네 어르신인 듯하다. 이곳의 기후를 물었다. ხალხი მოდიან აკანე და ტურისტები და იბანაო. დეკემბერში არა, ამინდი თუ კაია ივანო. ოკეი. 한겨울에도 변만 들면 해수욕을 즐길 수가 있는 바다. 뒤로 보이는 산의 날씨는 어떨까?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코카서스 산맥의 서쪽 마을 메스티아로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아 여행 내내 우리를 따라다닌 비를 만났다. 비 오는 날 조지아에서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여자들은 들고 다니지만 남자는 하나같이 들지 않는 것. 바로 우산이다. 조지아 남자는 우산을 쓰지 않는다. 함께 여행 중인 다토도 한국에 와서야 처음 우산을 써봤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저 원래 쓰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곧 이 우산을 안 쓰는 남자들이 만드는 더 흥미로운 현장을 함께하게 된다. 산으로 가는 길. 통신이 끊어지고 낙석은 나뒹군다. 조지아에서도 간만에 내린 폭우다. 이 옥빛 강물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이제 메스티아에 다 왔나 했더니 길이 끊어져 있다. 차를 세운 남자들이 말없이 신발끈을 조인다. 뒷자리에서 곤히 자던 다토도 걸음을 재촉한다. 여전히 우산을 안 쓴 남자들이 돌을 치우고 있다. 카메라를 맡기고 나도 구경을 갔다. 어른 몸통만한 돌들은 이미 도로 한켠에 정리돼 있다. 이들은 모두 방금 처음 만난 운전자들. 도로관리사무소엔 이미 신고를 했다고 한다. 곧 중장비가 올 텐데 왜 바위를 치우고 있을까? 슬쩍 빠지기엔 너무 가까이에서 구경을 했다. 아무리 봐도 안 움직일 것 같은 바위를 옮기겠다고 힘을 쓴다. 포기를 모른다. 이젠 나도 손을 떼기엔 애매해졌다. 결국 바위를 들어 올렸다. 정수리가 벌게지도록 힘을 썼지만 왜 힘을 썼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 남자들은 비를 맞으며 연신 바위를 밀어내고 있었다. ეს ამნაირი მე მგონი პირველად აქ ყოველთვის შარხან მუშაობდა ეს თორა იქ რო ამოვიდა ნახე ანძას რა ეს ჩაიტანა ხო? 우리보다 앞선 차량은 열대 남짓. 바로 그 앞에 저 송전탑을 눕힌 바위가 강으로 굴렀을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 낙석이 정리된 것 같다. 바로 그때 승합차 한 대가 얌체같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 산사태에 싸움까지 나겠구나 싶었는데 지나가라고 남은 바위까지 치워준다. 관광객을 실은 셔틀버스. 산악지역 주민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다. 난처한 이 버스 기사를 위해 다 같이 매달려 길을 뚫어준 것이다. 기사는 그저 경적을 2번 울리고 이 남자들은 마냥 허허 웃는다. 그리고 도로가 정리될 때까지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 않았다. 차례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진다. 숱하게 이 길을 오른 운전자에게도 쉽지 않은 날씨다. 멀리 구름에 갇힌 설산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리고 도로는 더 이상 자동차만의 것이 아니다. 도로를 막고 싸움이 붙은 소를 피해 굳이 차 앞에서 물을 마시는 돼지를 기다려주며 쉬엄쉬엄 메스티아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지아에서는 아침에 수영하고 저녁엔 스키를 탄다던 홍보 문구가 거짓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방금 전 바투미는 여름인데 여긴 겨울이다. 현재 위치에서 2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를 추천받았다. 상경험이 많이 없었어. 이렇게 작게 입고 올라왔어. 난로 앞에서 자꾸 엉덩이가 무거워진다. 밖에 나가면 엄청 추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메스티아는 정말 춥다. 안개가 걷히면 좀 따뜻해질까? 산에 오르기 전 시간을 때우기엔 저기가 제격인 것 같다. 코슈키는 그저 탑이라는 뜻이다. 1000년 전 적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메스티아 사람들은 돌탑을 쌓아 올렸다. 아랍과 몽골, 페르시아가 차례로 조지아를 침략했고 저지대의 보물과 문서들은 이 탑에 보관됐다. 아까 바위를 밀던 그 남자들의 할아버지는 기어이 보물을 지켜냈다. 그리고 꼭대기엔 이 탑을 쌓은 이들이 남겨놓은 의외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잘 보여요 지금? 네, 너무 잘 보여요. 자, 카메라. 와. 천년 전 적을 살피던 지붕에 오늘 내가 서 있다. 지붕에 올랐을 때 내 얼굴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지만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내 표정을 본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Completely great. Beautiful. Have a good trip. Thank you. 망설이지 않고 산으로 향했다. 조지아 전역에 마르지 않고 흐르는 옥색 개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산에 오를수록 돌이 많아진다. 이스라엘 아주머니들의 걸음은 더뎌지고 다토의 엉덩이는 더 무거워진다. 다토, let's go. 가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초입에서 고작 30여 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린 거대한 바위 협곡에 들어와 있었다. 멀리 쉴 새 없이 물을 뱉어내고 있는 절벽의 구멍이 보이고 바닥의 돌들은 바위로 바뀌어 있다. 다 올라왔을 때쯤 우리는 알게 된다. 물에 옥빛을 넣은 건 바위가 아니라 빙하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바위 협곡을 만든 것도 이 빙하다. 얼음이 녹으며 떨궈낸 바위가 지나간 길이 선명하다. 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다.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는 이 빙하의 입에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고 있었다. 오! 우와, 진짜 차! 얼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빙하수를 그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뒤늦게 알았다. 사철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은 바로 아래 동네에 초원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작은 포도밭을 꾸린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밭의 주인은 어서 오라고 답했다. 조지아는 인류 최초의 와인을 빚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가게다 소리가 우리에서 쳐다다 환지가라. 암브로울리는 판치카라라는 최고급 와인의 생산지다. 마음씨 좋은 아미란 아저씨는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다. איך თქვენ გეკითხავთ, ხო? ეს არის მუჯური, ეს არის ალექსანდრეული. ეს არის ალექსანდრიული? ეს არის ალექსანდრეული. ეხლა გაჩვენა მუჯურეთულს. 수확 시기를 물었는데 포도 자랑이 먼저다. ეს არის მუჯურეთული. მას ძელი ბიმბილი აქვს, ძელი მარცვალი. ხო. ეს არის მრგვალი მარცვალი. აი მარცვალში ხო არ განსხვავება. 아, 이때 그냥 다르네요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모წყოთ აღარა საჭირო, ხელში მოწყობილი. აი მაგალითად. ეს არის თან მერე გვანახეთ ტემით რომელიც. აი ეს არის ისე უფრო მითინ შაქრიანობით 무ჯურეთული მეტიათის. 누군가 구분해 내야만 끝날 것 같다.
다토의 할아버지는 조지아 와인 명장 목록에 등재된 유명한 와인 메이커다. გემოსგან სხვაობა არა. 역시 맛이 똑같아요. 똑같다. 아저씨는 설명의 수준을 한참 낮췄다. ეხლა ორი ქალი რომ მიდიოდეს მას ვერ კარჩევის ეგ. ესა რაგბის ბურჯი და ის ფეხბურთის ბურჯი. რეგბი ბოლ, ჰა? ფუტბოლ ბოლ. აა. 아미란 아저씨도 포기를 모른다. 무주레톨리 알렉산드로. 포도밭엔 다시 온기가 찾아왔다. 딸들은 결혼해서 도시로 떠났고 아미란과 부인, 어린 딸이 함께 이 집을 지키고 있다. 창고 안에 알싸한 와인 향이 진동한다. 아미란은 특이하게 나무통에 와인을 숙성시키고 있었다. 원래 크베블이란 조지아어로 항아리다. 포도를 줄기채 갈아 넣어 포도에 서식하는 자연 효모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줄기와 함께 열흘가량 발효된 포도즙을 걸러서 병에 담아 6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와인이 완성된다. 그런데 세 가족이 마시기엔 와인이 좀 많아 보인다. სტუმარი მოვა, მშველია, სიძეებია, ისე მოვა. ცოტა სვარდა იღეს, 20-იანი უნდა გავუსწო ეს მეორე. აი, ბორიავა, ხანაგე მეგობრე. აი, ნახევარს არა, ყველა წარმოცებია. 그 친구가 누군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오늘은 우리도 그중 하나다. 아미란 부인이 만들어준 마늘 소스를 얹은 이 소고기찜은 정말 일품이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지만 조지아 사람들은 저녁 만찬을 수프라라고 부른다. 식탁보라는 뜻이다. 식탁 위에 마치 식탁보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맞는다. 정성껏 그리고 흥겹게 대접한다. 막아, 달래, 나 사지마리 되잖아. 알아. 몰론데. 가수 사다다, 몰론데. 오, tamam. შენ ასე ვიცით რომ ხელი გამოგმარო კაცი გესტუმრება ის სტუმარი არის ხელი აღესობეშო ჯამოს ხელი ამასო მე მდინარე და მე აღლამდენი საძურების გამოვლის მე ესენი მადლა სტუმრები არის და 그리고 유창한 건배사가 이어진다. 건배사는 주로 망자를 향했다. ჩვენ შექმნებს მშობლიოს გოვმოჯოს ჯობა გავაჩინა ქვეყანა და ყანახა გამოვიყვანა ქვეყნის არბელზე თოცლემა იწოდო გარდაცვლების შეიძლება და არ დავიწყო შემშობლებს გოვმარჯოს. 유쾌한 식사였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풍경을 달리하는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하지만 여행 중 지나친 중소도시들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구소련 당시 제철 산업의 중심지였던 제스포타니. 이제 굴뚝의 연기는 멈췄다. 과거 화려했을 분수대의 용광로 장식 뒤로
건물의 뼈대가 드러나 있다. 조지아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제스포탄이 동쪽의 조용한 도시 고리. 불과 6년 전 이 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2008년 8월 전쟁이 일어났다.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아에 조지아 군대가 들어가고 러시아는 즉각 개입한다. 5일간의 짧은 전쟁. 남오세티아와 맞닿아 있는 고리의 피해가 특히 컸다. 불과 며칠 사이 양측에 약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복구가 끝난 지금 고리에서 전쟁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사자를 기리는 이 용사상만이 당시에 참혹했던 순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지아 전역의 구소련 상징물은 대부분 철거됐지만 이곳 고리에는 스탈린 박물관이 남아있다. 스탈린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 전쟁을 치른 적국이자 조지아 제1의 교역국 러시아. 러시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듯했다. 이 할아버지도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Mesela Mutapey. Stalin'i görsün Mostov'umuz. Ara, ekran Mostov'um sakala şeyle Mostov'umda 7 milyon saat kutana çen sukulas Mostov'umuz. 4 milyon saat 3 milyon saat. Esakala. Tem suples sukul Stalin. İmişuna samkhedru qolaze delieri iqos ჩვენ am ეს იყო სამხედრო კაცი რომელმაც ხელში ეჭირა დისციპლინა მოიტანა თემ სოფლიოში. 할아버지의 설명은 격해졌고 생각이 다른 다토는 더 불편해했다. 어색한 인사. 이 상황이 한국에서 온 내게도 낯설지만은 않았다. 한 철학자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형편에 맞게 포도를 한 소쿠리 담아 집으로 향하는 이 평화로운 땅에 그저 한 명의 여행자인 나에겐 조지아의 어두웠던 지난 시간보다는 오늘의 생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한반도의 3분의 1 크기의 이 작은 나라는 아열대 바다와 빙하에 이어 지평선을 보여줬다. 가을 거지가 끝난 밀밭은 새까만 흙을 드러내며 또다시 봄을 기다리고 있다. 데도플리스 치칼로는 여왕의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란 뜻이다. 막바지 해바라기 수확의 한창인 농부를 만났다. რა თქმა უნდა, ნოყიერი მიწა არის, შავი მიწა რაც არის, მოსავლიანია უკვე.
아까로 미자 이탈리 미자로 와리 그 아라니 살아.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단다. 누가 그뭐 제가 첼스 вообще 피자라고 필라. 아비자마 텔리 오토모토 아스게트람데 타베비가 아니 베시마스 미자스로 아라피에 꼬마인차 제고. 여행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던 비가 이곳엔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다. 20km 정도 더 갔을까? 이번엔 건조지대로 풍경이 바뀌고 있다. 뒤에. 저 여기. 쟤는 거북이에요, 육지 거북이. 아니 쟤는 어디서? 큰일 날 뻔했네. 거의 깔을 뻔했어요. 우린 서로 놀랐다. 한 발짝 내디디던 뒷발이 그대로 멈췄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니 녀석도 꿈쩍을 안 한다. 내가 피하자 이내 걸음을 떼고 의외로 우렁찬 발걸음 소리를 카메라에 남겨줬다. 그렇게 거북이는 갈 길을 가고 우린 길을 잃었다. 숙소까지 물어물어 가는 길. 길을 알면 말을 못 알아듣겠고 말이 통하면 지도를 거꾸로 든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우리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위치를 알 방법이 없다. 앞서간 차량의 바퀴 자국을 따라 달리는 길. 돌고 돌아 예약해놓은 숙소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방문객. 방은 이미 이 녀석이 먼저 차지하고 있다. 새벽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탓에 모두 동이 트기 전에 깼다. 덕분에 이곳의 오렌지빛 일출을 볼 수 있었다. 야생 감시 요원인 기아 씨의 순찰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우리가 완전한 건조지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옥한 평야지대와는 약 40km 정도 거리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가면 또다시 국경지대라고 한다. 빨간 라인 이거다. 아제르바이잔이래요. 예, 여기 처음 들어왔어요. 의외로 도로가 뚫려 있다 했는데 이 길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람이 뚫은 길도 아니다. ეხლა იმდენი არა, მაგრამ მაინც არის რა. სოქ ძირს გამოუღებს და ჩამოშლა. აი უყურე იქ ძირია გამოღებული, იქაც ძირია გამოღებული. კიდე უფრო რო ის იქნება, მე ნელ-ნელა ჩამოიშლება ხოლმე. 절벽을 깎은 거대한 물길. 부서지는 절벽. 악지라 불리는 이곳은 간헐적으로 내리는 큰 비에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불모지다.
악지의 지형은 마치 거대한 산맥을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이 불규칙하다고 한다. 기아 씨는 이름부터 뾰족하다는 이 계곡만큼 악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곳도 없다고 했다. მთების იქით არის აზერბაიჯანი. ეს შუაში, მთების შუა მიედინება მდინარე ალაზანი. ლამაზია და ყველგან. 조지아의 기후는 딱히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열대에서 대륙성 건조 기후로 이어진다는 말을 눈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협곡의 실제 높이는 불과 60여 미터 정도지만 정말 코카서스의 등줄기를 닮아 있다. 이 협곡을 넘으니 모래 절벽의 모양은 또 바뀌어 있고 알라자니 강으로 나뉜 아제르바이잔 국경이 나타났다. 기아 씨는 석류를 먼저 구원했다. 쉬어. 이쪽 지역에는요, 이게 가로수예요, 가로수, 석류가. 다토는 우물을 찾았다. 깨끗하죠. 시원해요. 내게도 한 잔 건넨다. 국경이라기엔 지나치게 평화로운 알라자니 강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지켜내야 할 곳이 많은 땅이다. 이제 트빌리시로 돌아갈 시간이다. 조지아 여행을 시작하며 봤던 어머니상. 조지아의 상징과 같다. 강을 건너온 손님에겐 와인을 대접하고 침략한 적은 칼로 응징하겠다는 의미다. 조지아 사람들은 어머니 상처럼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트빌리시의 무트크바리 강 위로 용맹함이 늑대와 같았다는 고르가살리 왕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엔 이곳을 지나간 민족들의 흔적이 각종 사원들로 남아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은 인구의 80%가 믿는 조지아 정교회다. 이들을 박해한 이슬람 사원 역시 이 언덕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13세기) 초 트빌리시로 밀고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는 이곳 무트크바리 강가에 조지아 정교회의 성화를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든지 죽음을 택하라고 했다. 10만 명이 참수를 택했고 강은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전해진다. 조지아 여행 중에 교회만 보이면 성호를 긋는 이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트빌리시 어디에서든 보이는 황금색 지붕. 츠민다 사메바 교회다. 조지아 정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향한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입을 맞추고 촛불을 밝힌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한켠에 사관 생도들이 도열을 시작한다. 오늘은 조지아 정교회의 대주교인 일리아 2세가 예배에 함께하는 날이다. 정교회의 예배에는 설교도, 악기도, 의자도 없다. 오직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며 약 3시간가량을 서서 진행한다. 예배당을 맑게 울리는 목소리를 찾아봤다. 바위를 밀고 와인을 대접하던 이 덥수룩한 사내들이 만들어낸 소리였다. 조지아는 쉽지 않은 계절을 견뎌왔다. 이제는 또다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다. 여행의 마지막 밤. 트빌리시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